안녕하세요. 빨대포스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교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유동규 씨의 인터뷰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전국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일부에서는 이재명하고 이렇게 문재인을 동시다발로 막 다 치면은 이 친이계와 친문계가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더 탄핵몰이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전선을 넓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댓글에도 그런 궁금증 표하신 분들 계시고요. 어,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에 개입을 막 일일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들 내부에서 터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재명의 그 대장동 수사 결과는 그 대장동 팀 내부에서 터지는 거야. 그 죄수의 딜레마로 인해서 이 범죄자들끼리 자기 살겠다고 서로 물어뜯게 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에 그 대장동 팀과 또 그 김용이나 정진상 같은 그 이재명의 성남팀, 뭐 자기들끼리 그 이권 다툼과 내분으로 터지는 겁니다. 뭐 유동규 씨가 그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뭐야 월급 1,000만 원씩 받았는데도 지금 남은 게 없는데 너네들한테 퍼주느라고. 근데 니네들은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도 차곡차곡 챙겨가지고 여의도에 아파트를 샀더라. 그런 그 유동규가 가지고 있는 그 울분, 예, 그런 그 배신감, 복수심, 그것이 지금 전국을 끌고 가고 있는 거지. 언제 뭐 검찰이 유동규를 뭐 꼬시기를 했습니까? 뭐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거래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뭐 유동규를 석방시키라고 뭐 지령을 내렸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있지도 않고 본인도 그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통해서만 알고 있다. 그 말이 정말 뭐 과장 없이 뭐 보태고 덜할 것도 없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그 이재명뿐만이 아니죠. 지금 저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그 통일부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 서해 공무원 그 피격당하신 분의 그 사건도 지금 보면은 그 유가족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을 잡겠다고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왁구를 짜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막 몰아가는 게 아니고 이래진 그 피해자, 피해 공무원의 피격당하시고 그 피격당하신 분의 그 형님께서 정말 울분에 차가지고 결기를 갖고 이렇게 용감하게 맞서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그 황희 장관이 같은 전라도니까 좀 봐달라. 적당히 넘어가자. 회유는 그쪽에서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뭐 그 강백신 검사, 예, 그런 분들 다시, 컴백해가지고 지금, 대장동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 검사들, 예, 그분들도 본인들이 자신의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 조국 수사를 해가지고 통영지청으로 그렇게 좌천성 발령을 냈는데, 뭐 네다섯 시간씩 이렇게 맨날 꼬박꼬박 주말마다 기차 타가지고 악착같이 수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인 욕망이 있죠? 그냥 그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고 이 비상식적인 정권에 그냥 자연스럽게, 예,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직업인으로서 정의감을 갖고 맞서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런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감사원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패막이가 돼주는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주고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어떤 정적을 딱딱딱 찍어서 이 사람들을 뭐 엮어라, 저 사람들한테 뭐 주리를 틀어라, 뭐 오라를 받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니터용으로 페이스북을 한다고 주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제 패친 중에 이제 콘 리브라는 예, 그런 이게 이제 컨설버티브와 그 리버럴을 합쳐가지고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의 검찰 수사는 예전 같으면 당연히 BH 청와대가 관할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과거에 민정수석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재 법률비서관이 현 법무부 장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 검찰 수사를 보면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두 개의 전쟁을 펼치는 것 같다. 이것은 국힘당도 예상 못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윤통의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기존 정치 문법을 벗어난 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기존의 정치 문법을 벗어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중에 문재인 친문이셨던 분인데 반명 이재명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제 김찬식 씨 같은 분도 그런 글을 쓰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적당히 거래하고 딜치고 이런 게 안 통한다. 그리고 검사의 마인드로만 그냥 직진한다. 사건만 본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뭐 이재명 쪽이나 문재인 쪽에서 겁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 기존의 여의도 문법의 정치, 그리고 청와대 정치가 몰락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유일하게 그 여의도 정치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 이단자이면서 매버릭이라고 하죠. 그 법칙에 순응하지 않으면서도 그 시스템의 본질적인 결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폐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석들, 뭐 민정수석이 막 이렇게 다 컨트롤 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막 컨트롤하려고 하고 어떤 그 정부 조직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동원을 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떡밥을 기존 정치가 그 무너졌던 이유, 그런 근거를 절대 남기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이렇게 딱 그냥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감사원은 감사원의 할 일, 검사는 검사로서 할 일, 경찰은 경찰로서 할 일들을 그냥 마땅히 응당 할 일을 하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기존의 정치 권력은 그런 관료 조직이라던가 이 사법 조직을 자꾸 정치화시키려다가 다 좌충수가 돼서 이 권력이 이제 떠나갔을 때는 다 그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처단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판을 바꾸고 있고 판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 그래서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수사는 조작이다 같은 선동을 절대 안 먹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법 시스템, 사법 절차, 그리고 검찰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베테랑 검사, 특수통 검사이기 때문에 이 특수통 검사 집단은 가장 언론의 속성, 대중의 속성, 정치권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범죄와 권력형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지, 언론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규 같은 그런 공범 있잖아요. 공범을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정치적인 유닛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절차대로 그냥 시스템대로 해가지고 유동규가 풀려난 거잖아요. 근데 유동규가 나가서 지금 검찰 대신이 아니죠. 뭐 이 정권 대신 뭐 국민의힘 몇 명의 의원들보다 더 큰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는 인터뷰나 언론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동규인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를 직접 검찰이 개입하거나 회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은 수사를 되게 많이 해보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이나 그런 굵직한 국가를 뒤흔드는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배신하게 돼 있죠. 결국 굴게 돼 있다라는 거.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각자 도생하면서 서로 물어뜯게 돼 있습니다. 절대 단일 대우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들과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피맛을 보기 원해요. 그리고 항상 기자들은 단독 특종을 갈구하게 돼 있고 계속 그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그냥 갈기 뭐 찢어 발긴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항상 그런 대중들이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항상 막 폭력이나 어떤 성적 스캔들이나 그런 것이 가미가 된 느와르 장르로 바뀌게 돼요. 그런 거에 굉장히 또 희생이 많이 되셨던 게 예전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말도 안 되게 무슨 비디오가 있다고 주진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떠들었는데 아직까지 처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다 부메랑이 돼서 언젠간 처벌을 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즌 1의 주인공은 이재명이 된 거예요. 왜냐면 혼자 나대다가 그렇게 된 거죠. 뭐 이낙연은 딱 그냥 선거 지고 나서 그냥 어, 대충 착한 척하고 뭔가 반성하는 척하면서 미국으로 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낙연이 그러니까 이재명보다는 정치력이 한 수 위인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이 그런 조폭 카르텔처럼 이렇게 자기의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포섭하는 게 뛰어나다고 한들 여의도 경험 없잖아요. 근데 이낙연은 어쨌든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이 저런 떡밥이 돼서 그냥 사라질 거라는 걸 공중분해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도 뭐 그다지 깨끗한 사람 아니죠. 예, 자기도 걸려 있는 거 있을 거고 뭐 아들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보좌관이 또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딱 그냥 입 닫았죠. 딱 거리 두고. 별로 저는 이낙연이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좀 위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빨리 퇴장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연대가 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이들은 이미 뭐라고 할까요? 그 오징어 게임의 장기 말처럼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의 눈에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거대한 도박판이 벌어진 거죠. 오징어 게임 참가한 사람들의 절대 명제가 있죠. 그 누구도 회유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그 누구도 가라고 그쪽에 그 게임에 참가하고 떠밀지 않았어요. 본인들의 욕망과 니즈에 의해서 거기에 게임에 참가하죠. 뭘 보고 참가합니까? 그 상금, 네. 상금을 보고 이제 참가하는데 이 정치판이라는 것이 보면은 뭔가 대권이나 권력을 향한 하나의 거대한 리얼리티 쇼, 오징어 게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자꾸 남을 이겨서 상금을 1등해서 자기가 상금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중에 반윤이라는 예, 그 탐나는 이 상금이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예, 반윤의 그 세력, 반윤이 70%야? 내가 그걸 한번 먹어보겠어라고 지금 다들 달겨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희정부터 김경수, 박원순까지 주요 대권 주자들이 다 나락이 갔죠. 그리고 이낙연 쫓겨나갔죠. 예. 그리고 이재명 지금 이제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좀 잔인한 쇼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그 이재명의 목숨이 간당간당해지니까 지금 보수 진영도 굉장히 지금 달아오르고 있고, 이제서야 좀 정권 바뀐 게 실감이 나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어차피 오징어 게임의 그 장기 말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가 안 돼요. 그 쇼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들은 어차피 뻔히 다 죽을 목숨인데, 우리가 뭉쳐서 이 게임을 끝내자라고 할 때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면 자기들이 거기서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벌써부터 뭐 이탈자 나타나고 있죠. 김혜영 부산 친노들은 확실히 부산 친노 친문들은 확실히 이재명의 그 우군이 될 수 없고 이재명을 위해서 촛불들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은 어떤가? 지금 문재인은 양산에 있는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 바라는 거는 빨리 문재인이 노무현의 태클을 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의 희생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증오와 혐오감을 부추겨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시체팔이가 필요한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시체팔이와
봉숭아 학당 놀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은 이미 현실 정치에서의 큰, 파급력이 없고, 파급을 줄 수 있을 때는 오로지 문재인이 희생당했을 때뿐이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코너에 몰리게 된 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말한 것이 뭐냐면, 문재인은 본인도 공범이라고 그 월북몰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자백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 그런 월북몰이를 방치하고 예. 그 월북몰이를 했던 그 공무원들을 기용한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자백하던지 그러니까 둘밖에 없는 거야. 본인이 살려면. 그러면 문재인이 가지는 그런 아우라 뭐 노무현 같은 아우라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아우라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진영을 위해서 죽었다, 희생했다, 순교자.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는 게 종교팔이기 때문에 종교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세속적인 느낌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권력이나 돈이나 뭐 성적 욕망을 탐하면 그 어떤 신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무현도 신화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자살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무현이 살아있을 때 수사받을 때 그들이 지켜줬습니까? 안 지켜줬잖아요. 예. 자기들이 먼저 공격을 했죠. 그러더니 자살로 몰아갔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죠? 노회찬도 그래서 자살한 거죠. 정치인이 자살을 할 때는 왜 자살하냐면 자기 진영에서 버려져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박원순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진영에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권력을 갖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성적 욕망이라든가 그런 거에, 되게 탐욕스러운 정치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그 진영에서 버림을 받고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몰려서 죽는 겁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자기가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 룰라처럼 이렇게 코스염 기르고 뭔가 옷도 뭐 도인처럼 입고 맨날 뭐 산과 들로 가면서 그러는 게 그 도인의 모습을 풍기는 거야. 난 세속을 떠났다. 이제 나는 어떤 교주나 뭐 신이 되겠다. 저 신성계로 가겠다. 나는 이 현실 세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마라. 나는 그냥 아이콘으로 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좌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문재인의 어떤 신성함, 문재인의 뭐 어떤 그 진영적인 진영의 상징으로서의 아이콘으로서 남아있기를 이제 바라는 건데 그래봤자 돌아오는 거는 그 장관들 다 구속당하고, 예, 이 개판은 다 무너져 가고, 민주당 정권은 계속 지고, 이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지켜주거나,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범죄에 연루돼 있는 거를 뭐 지켜준다고 해서, 예, 지켜준다고 해서 뭐 좌파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전쟁, 예, 그런 시체팔이, 그리고, 증오와 혐오의 정서 조장 이런 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이고 뭐 이재명 따위하고 뭐 연대를 해가지고 같이 뭐 손을 잡고 전선을 그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그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무슨 불법이나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뭐 조작적으로 지금 검찰을 동원해서 뭐 정치 보복적 수사를 하는 게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다 절차가 있는 것이고 확실한 명징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이건 범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사건을 범죄 사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촛불 선동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약간 의상도 오징어 게임 의상 비슷하게 입게 됐는데 오징어 게임의 관전 포인트는 상금이라는 욕망에 눈멀은 탐욕스러운 참가자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것이라서 저는 지금 터지고 있는 그 민주당 내 비리 문제들이 굉장히 앞으로 파급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동 문제로도 지금 이렇게 휘둘휘둘거리는데 뭐 지금 그게 걸린 게 한두 개입니까? 뭐 FC 사건도 지금 곧 기소가 될 거라고 하고 이화영 이해찬 쪽에 커넥션이었던 이화영이 들어가고 또 오른팔 왼팔이었던 김용 정진상까지 싹 들어가면 정말 이재명은 고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금권이 없잖아요. 이재명이 이제 개털이라는 걸 알면 누가 지켜줄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보를 쥔 검찰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재명하고 엮여 있으면. 그리고 지금 또 난리가 난 게 이제 송영길 쪽에 그 이정근 사무장인가? 그 사람이 지금 10억인가의 뭐 스캔들로 불법 자금 스캔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또 엄청 나대는 사람이더만요. 이 사람 저 사람 팔고 다니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항상 그런 이렇게 좀 나대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친해. 다 뭐 막 여기저기 입 털고 다니면서 이제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로비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잘못 걸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복수심이 있잖아요. 예, 뭐 신정아 같은 사람도 그렇고 내가 막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뭐 접대하고 이럴 땐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모른 척해? 이러면서 또 다 불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그 미녀, 예,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여자가 나중에 이렇게 그, 그 한덕수인가? 그 깡패를 이렇게 끌어안고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때 그 대선 때는 그 오징어 게임 패러디가 많이 나돌았었죠. 그리고 김부선 씨랑 이제 이재명에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한창 유행했을 때는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이제 근데 이제는 이재명이 그 한민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버림받는다, 누군가한테 버림받는다 그러면 이제 복수심에 막 이글이글 해가지고 혼자는 안 죽겠죠. 그리고 이스타항공이나 그쪽의 비리도 다 뭐 그 친명 쪽에서 나오는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 나오는 거 있고 이재명 쪽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맥락에서 검찰이 정보를 주게 되는 거지. 예, 검찰은 그냥 공정한 간수 역할, 게임 관리자인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정보를 쥐인 검찰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오징어 게임에 또 룰이 있잖아요. 간수들은 절대 게임에 그 플레이어들한테 유불리를 주는 그런 식의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개입을 하면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은 이런 정치적인 욕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 자신의 일에만 확실하게 신념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예부대를 구축했다는 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거에 굉장한 큰 메리트고 우리 보수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인 거죠. 지금은 이렇게 공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불법하고 반칙하고 예, 그런 깡패, 족보 카르텔을 다 일소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협치 이런 가치보다도 어떻게 그 사기꾼하고 주사파하고 무슨 저기 협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죠. 예. 자꾸 이상한 그런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 같이 지금 보면 뭐 미성년자들 단체들 지원하는 것도 서울시가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청소 작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뭐 무슨 TBS도 뭐 니들이 알아서 좀 바뀌면 안 되겠니?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들이 악랄한데. 근데 진짜 다행인 것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도 예전과는 달리 그때 박근혜 2016년, 7년 그 당시 탄핵 때와는 달리 지금 우파도 많은 어떤 온라인 조직이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서 이게 좀 진지를 구축하고 버틸 수 있는 예, 그 마지노선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0% 지금 다지고 있는 거고 이 지지율 지키고 있는 거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이런 뭐 우파 커뮤니티라든지 뭐 게시판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끼리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촛불에 대한 효용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집회에 나온 인원도 TV조선 추산으로는 예, 뭐 진보는 7천 명밖에 안 나왔는데 보수는 한 3만 명 정도 해서 이제는 기세 싸움이라든지 화력에서도 보수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나이브하게 만만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 지금 보면은 다 뭐 임종석이니 우상호니 다들 다 자기 약점이 있고 뭐 이인영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구린 데가 있으니까 이런 사정 전국에서 그렇게 뭐 촛불 두고 나서자 막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떠들고 있는 뭐 고민정이나
박찬대나 김남국,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요. 황운하 다 자기들 떨려서 나가요. 그냥 암쭉쟁이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못 모르고 설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범죄자들이나 이런 죄가 있거나 구린 집단끼리는 뭐 절대 연대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판을 보는 통찰, 예, 그리고 그 전체 전국을 아우르는 카리스마,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이제 애초부터 저는 너무 그 MBC 같은 그 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장악한 언론에 대해서 정권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손을 놓고 방관한 점들, 예, 거기에다가 문정권 인사들의 알박기까지 겹쳐가지고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맨날 뭐 경찰부 문제부터 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악재가 이제 이준석 같은 인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을 막 낮아지고 했을 때 솔직히 지금 쫄릴 법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내공, 예, 그 뚝심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다행이다. 예, 우리가 참 대통령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여론전에 있어서도요. 물론 앞으로 MBC나 뭐 이런 쪽 확실히 손을 봐야겠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언론의 그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언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입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뭐 사장을 빨리빨리 뭐 내치거나 그런 어떤 꼼수를 생각하지 않았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직의 생리라는 게 있잖아요. 기자들은 어쨌든 단독 특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언론이 좋아하고 대중이 열광하는 컨텐츠,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조직은 검찰입니다. 네. 막 기업들, 그리고 뭐 고위, 공직자들, 그렇게 다 불러가지고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예,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검찰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딱 내다본 거죠. 어차피 검찰이 이런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고 이런 범죄, 그 나라에 기생하는 세금 슈킹하는 그런 정치권의 그런 카르텔과 이 범죄 카르텔을 다 파헤치면은, 그리고 애초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비자금으로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그런 충격적인 사실들, 이렇게 썰로만 우리가 이제 뭐 구전되는 그런 것들이 팩트로 증명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나 충격, 이런 것들은 금세 그 여론을 장악하고 여론지상을 장악하고 검찰이 주도권을 딱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아무리 MBC가 뭐 김건희 여사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투집 잡고 스토킹 언론으로서, 예, 스토킹 저널리즘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식상합니다. 예, 별로 재밌지 않아요. 예, 이런 정권을 터는 이런, 예, 게이트 수사만큼의 그런 여론 파급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보면 이제 이낙연이나 이제 정세균 뭐 또 김부겸까지 등등등 또 나타나겠죠? 이제 또 뭔가 먹을 게 있으면 나타나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절대 전국을 주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이낙연 씨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그 이재명 세력들이 제일 증오하는 게 이낙연 씨예요. 그리고 이낙연 씨 본인도 그런 약점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되게 우아한 척 하지만 이제 기회주의적으로 좀 잘 피신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이 만약에 이 민주당이 억하심정을 갖고 내가 돈 뿌릴 때는 희희낙낙 좋아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외면해? 이러면서 이제 같이 죽자 하고 이제 달겨들면은 정말 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재명 씨가 그런 역할을 잘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뭐 운명 하면서 이재명이 자꾸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솔직히 이제 본인도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건 알 거예요. 뭐 대장동이 윤석열 게이트니 뭐 검찰이 조작을 했니 이제 그거는 대중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걸 잘 알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런 시그널, 이제 저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명을 택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민주당한테 하는 어떤 가스라이팅 경고 같아요. 니네가 날 버리면은
나 혼자 안 죽지 같이 죽을 거가 나는 같이 끌어안고 죽을 거야. 내가 그 한미녀가 돼서 이 깡패 집단 다 같이 끌어안고 죽을 거야. 그런 식으로 저는 읽힙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뉴스나 이런 것들이 또 빵빵 터질 것 같은데 예,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죠. 예, 잘 우리가 서로 같이 관람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윤석열 정권한테 힘이 좀 돼주고 다음에 또 서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